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지난 5월 9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이전 대비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나왔고, 또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이전 대비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26만 건에서 한 27만 건 이하에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등락을 보이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뜨거웠던 고용이 식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재점화하는 엄프를 하고 있죠. 왜일까요? 이때까지 등락폭은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즌이 미국 대선 시즌입니다. 지표 해석에 더불어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져야 되는 시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5월 10일 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2%에서 확 증가한 3.5%로 여전히 끈적끈적함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2%대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이전 77.2에서 67.4로 급감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참 안 좋아졌고요. 그만큼 미국도 실물 경제가 상당하게 쉽지 않다는 걸 심리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비 심리가 안 좋으면 현 바이든 정부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심리가 최악일 때 어떤 선물을 주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현재 현 정부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이때 5월 10일 날 또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를 올리면서 중요한 것은 미 대선 전에 이런 지표와 수치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총선만 봐도 부동산 조작이 어느 정도 됐었는데, 세계적인 큰 이슈인 미 대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겠죠. Let's go!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TGA 잔고인데, 미 재무부가 현금 운용을 위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해 놓은 계좌입니다. 미 재무부가 연방 예산을 수입 그리고 수출 이렇게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계좌의 잔고가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채권 발행과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TGA에 예치하고 또 재정 지출에 쓰이는 돈은 TGA에서 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엄청나게 잔고가 급증한 걸 볼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잔고가 엄청나게 급증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 긴축이 진행 중이고 달러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쭉 잔고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데, 부채 한도 이슈도 있었고 이때 부채 한도 이슈 이후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 잔고를 채우고 있죠. 미 대선을 앞두고 요즘 들어서 또다시 잔고가 다시 또 급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다음 신문기사를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는 장기채 발행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속도 조절을 했는데 계좌 잔고가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에 잔고가 확 늘었다. 24년 1분기 때부터 장기채 발행 속도 조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해서 생각해 볼 부분인데, 올해는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바이든 재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지표를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장기물 국채금리가 다시 튈 우려를 고려해서 장기물보다 단기물 발행을 늘렸고요. 미 재무부가 장기물 발행을 대폭 늘릴 경우에 다시 공급 부담에 금리가 다시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는 장기 또는 중기 채권 발행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잔고는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장기채는 속도 조절을 했고요. 이렇게 잔고가 상승한 걸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였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미 대선에서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증시가 폭락하면 안 되니까 국민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근 바닥을 찍고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에게 돈으로 웃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액션 또한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금 TGA 잔고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 늘어난 잔고가 국채 발행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재정 지출을 줄였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고용이 식고 있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고, 또한 실업률과 연계해서 지금 미국 정부 지출을 한번 보시면요. 4월 달에 갑자기 급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미 대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부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률을 증가시켰고 지출 역시 확 줄여버렸죠. 제가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흐름을 빌드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빌드업 덕분에 장기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는 멀어 보이고 지금 4.4%에서 4.5%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국민들 숨통을 계속 조였다 폈다 하면서 미 대선이 다가오는 극적인 시기에 숨통을 확 틔워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심리가 계속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막 주다가 마지막에 확 틔워주면 평소에 한 번 튀어준 것보다 더 이상 기쁨의 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마치 연애할 때 한 번에 고백해서 사귀는 것보다 계속 줄 듯 말 듯 밀당을 하면서 사귀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처럼요. 무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안정권을 찾아가고 있고 다시 5%대를 바라보기에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현재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를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착착착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추후 미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 재선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 그렇게 되면 TGA 잔고가 다시 또 줄어들겠죠. 향후 공화당 액션이 어떤지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도 생각하면서 지표를 해석해 볼 시기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를 9월 전후로 1회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스태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1회를 보여주기 식으로 하더라도 계속 올해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튼 자세한 건 11월 대선 전후로 또 변동을 칠 것이니까 11월 대선 전후에 잘 트래킹 해봐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자본시장에서 꼭 살아남읍시다. 안녕! 와이